네, 안녕하세요. 제이밥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뇌는 언제까지 발달을 하는지, 그리고 책류가, 그리고 어휘력과 뇌 발달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독서 로드맵을 좀 장기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책류가 많이들 하시죠? 왜 하시나요? 책류가에도 목적이 확실히 있으면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도 또 책류가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제 책류가를 처음 하게 되면 출판사들과 교육업체들의 소위 마케팅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원령대의 이 전집이 필수고 최선이고 최고고 다른 집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 전집을 드리고 또 저 전집 드리고 하다 보면 100만 원은 쉽게 쓰게 됩니다. 오늘과 그리고 또 다음 편의 영상에서는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이런 팔랑귀,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독서하는 능력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해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또 부모가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한 독서 로드맵을 아주 장기적으로 그려볼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엄마표 책육아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책 읽는 뇌라고 하는 좀 메리언 울프의 책 읽는 뇌라는 책 두 권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5단계를 통해서 독서의 능력이 계속 향상되어 가는데요. 처음엔 예비 독서가, 초보 독서가, 해독하는 독서가, 혹은 유창하게 해독하는 독서가, 또 그리고 숙련된 독서가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발달을 한다고 해요. 각 단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영유아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영유아 시기에는 예비 독서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비 독서가인 거고요. 이 단계에는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보고 듣는 것으로 독서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시 되어야 될 과업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독서가 엄마와의 교감과 상호작용,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면서 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평생 책을 가까이 하고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실 분도 없으시겠지만 억지로 책을 읽히시려고 한다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신다거나 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엄마가 읽어주던 그 책은 아이의 어휘력의 기초 토대가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2세에서 만 4세의 아이는 하루에 최대 4개의 단어를 새로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또 실생활에서 다양한 어휘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어휘력을 쌓는데 아주 중요하고 또 나아가 뇌를 발달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비 독서가의 단계를 지나서 유치원 시기 정도가 되면 이제 초보 독서가의 단계로 입문하는 시기가 됩니다. 혹은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익히고 가는 듯해요. 그래서 한글을 익혀서 글자를 직접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이 초보 독서가의 단계입니다. 아직 떠듬떠듬 읽는 단계예요. 이 시기가 되면 예비 독서가 시절에는 단순히 그림만 보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글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문자가 언어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때는 스타카토식으로 소위 더듬더듬 읽더라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독려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되면은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뿐만 아니라 자기가 떠듬떠듬 글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자도 같이 보면서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말의 규칙을 익힙니다.
혹시 한글을 읽는 자녀를 두신 엄마가 계시다면 이제 뭐 플래시카드에 뭐 이런 단어들은 띄엄띄엄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읽기 독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의 의견은 우선 떠듬떠듬 읽는다 하더라도 한글을 깨치게 하겠다고 학습지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엄마가 책을 많이 많이 읽어주시고 또 소리 내어서 읽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장 읽기, 책 읽기, 그리고 읽기 독립으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학습지보다도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아주 기억을 좀 더듬어 가보면 저희 엄마는 워킹맘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들으면 구연 동화가 나왔어요. 저는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 띵동 소리가 나면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 그 신호였어요. 그래서 그 띵동 소리에 의지하면서 이제 구연 동화를 이제 그림책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다가 뭐 한 글자씩 글자를 깨우치게 되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의 구연 동화 소리를 들으면서 글자와 이제 매칭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냥 글자를 보면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 음성 언어를 듣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막 스스로 되게 뿌듯해서 퇴근한 엄마 아빠한테 책 들고 가서 이제 내가 읽을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떠듬떠듬 책을 읽어 보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저는 그때 이렇게 초보 독서가의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더욱이나 그랬지만 학습지 같은 것도 흔치 않았고 저는 또한 학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 언어를 보면서 음성 언어를 듣는 식으로 해서 한글을 깨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림책이랑 창작 이야기책 등 기존에 읽어주시던 책을 꾸준히 읽어주시면서 천천히 고전 문학도 어린이 버전으로 조금씩 시작해봐도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더듬더듬 읽는 시기가 지나면 그 해독하는 독서가의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아마도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더듬더듬 읽는 단계에서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유창하게 읽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서 텍스트 아래에 숨겨진 뜻까지도 이해하고 통찰하고 추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비로소 지금까지 쌓았던 어휘력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어휘가 풍부한 아이라면 기존에 익혔던 어휘들은 자동화되어서 술술 익히고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 속에서 유추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알고 있는 글자는 뭐고, 모르는 글자는 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고, 모르는 지식은 뭔지, 이런 메타인지까지도 조금씩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해요. 저희가 영어 독해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처음에 영어 텍스트를 접해서 모르는 단어 투성이라면 처음에는 그냥 읽기보다 영어 사전을 뒤져가면서 단어를 다 한국말로 찾아 두어야지 전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휘가 많아지게 되면, 아는 어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비록 영어 텍스트에서 모르는 단어가 일부 있을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수월하게 유추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 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초보 독서가에서 해독하는 독서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풍부한 어휘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어휘력은 예비 독서가 그리고 초보 독서가의 단계에서 책 읽기를 통해서 탄탄히 또 장기적으로 쌓아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치원 시절까지 엄마와 아이와 함께하는 그 책육아를 통해서 어휘력을 얼마나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독서의 단계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또 학습력에도 그리고 또 뇌 발달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단순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추론도 해보고 유추도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롤에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롤로 역할을 천천히 변경해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엄마와 책으로 간단한 대화도 나누어 보고 또 혹시나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라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당연히 글씨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문장은 필사를 해보고 그 문장 속에 그 어떤 뜻인지 있는지 좀 유추도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보거나 아니면 글로 표현해보거나 말로 표현해보거나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자기만의 근거와 논리와 기준을 세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서를 책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비판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고전 철학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진정한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해요. 고학년부터 빠르게는 고학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문장이 의미하는 그 수문때까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기, 은유, 반대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작가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독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기겠죠. 글을 읽으면서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하고 통찰하고 유추하고 파악하면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아이와 같은 책을 읽고 또 자유롭게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는 엄마가 굳이 책을 옆에서 읽어주실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다들 이렇게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 수준까지는 독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숙련된 독서가입니다.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도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줘야겠죠.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비로소 책을 쓴 저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를 해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지식을 연결을 해보고 예전에 읽었던 책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비교해보고 연결해보고 비판해보고 소위 책과 생각 그리고 책과 지식, 책과 책을 연결하고 넘나들 수 있는 독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저 또한 정말 도달해보고 싶은 단계인데요. 이때가 되면 비로소 단순히 책을 읽는 거에서 독자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깊이 있고 논리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해요. 즉 책을 창작하고 집필할 수 있는 어떤 작가의 단계까지 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연습해 나가야 하는 단계이고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성인들이 더 많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의 발달 5단계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아직은 너무나 어린 영유아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독서가 발달해 나가는 양상을 알고 있어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현재의 시기에만 집중을 해서 전집 브랜드 혹은 입소문에 흔들리시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또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독서의 발달 단계를 공부하면서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발달 단계를 거쳐서 책을 읽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그 아이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면서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서 책유아과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또 책유아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알아보고 더욱 확고한 책유아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